봄을 기다리냐고 고생 많으셨죠? 농사를 지어도 쌀값이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또 때 들어오면 또 농사 안 질 수도 없는 게 또 농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취급하는 품목 또 모짜리 요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흥농종묘고요. 제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이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도작에는 이제 엑스칼리버하고 F100 이 두 가지만 갖고서도 얼마든지 농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4종 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재배 기술이 없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농사 지시는데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해충도 없이 이렇게 잘 되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모짜리 할 때가 돌아오는데 모짜리 할 때 항상 이 모짜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짜리 이렇게 키우면 되죠.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가 벼씨 40kg에다가 분위 처리하거나 침지 처리하면은 매트 형성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우스 모짜리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논모짜리보다도 하우스 모짜리가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제 환기, 습도, 온도 이걸 못 맞춰줘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 모판 오고 가는 사람마다 뒤집어 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요? 요 모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 인주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 키우시는 분 없죠? 예. 그래서 이 모짜리들이 이게 다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가습피해입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뜬면이 곰팡이니 다 그러는데 원인은 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돼버리면은 이제 시궁창 냄새 나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모판이 이제 매트 형성이 안 되니까 축축 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못 심을 때 제 날짜에 날 잡아놓고 이제 못 심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모짜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요게 종자에다가 단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벼 빌 때까지. 그래서 이게 또 농약하고 섞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짜리 할 때 이제 종자 소독약 섞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섞어도 괜찮고요. 특히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런 쪽에 좋고요.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발화 밝은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화 밝은 촉진이 아주 잘 되고요. 이게 그럼 어떤 제품이냐면은 콩을 뽑으면 콩에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심어놓고 14일만 되면 뿌리옥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뿌리옥이 얼마만큼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콩의 수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콩에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작물에 다 쓸 수 있어요. 종자에다가 분위 처리하거나 버무리거나 침지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한 번 처리하면은. 그래서 이 미생물은 우리가 EM이라든가 이런 미생물하고 틀리는 게 금꽃 미생물, 식물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비료 절감 효과도 있어요. 논농사에 이삭거름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좋고요. 이게 농약도 아닌데 이제 농약처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자체로 살균 효과가 91%입니다. 91%. 그래서 이 키다리병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고 성장 촉진을 시키고 활성물질이 나와서 성장기 내내 특히 묘판에서 일어나는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마늘밭에, 고추밭에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이게 영양제도 아닌데 이제 영양제처럼 효과가 나는 거고요. 이 제품은 제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해갖고 제가 1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효과는 이제 벼씨는 이제 40kg에다가 침질 때 침종해도 되고 버무려도 되고 묘판에다가 처리하면 뜬묘가 덜 발생되고 매트 형성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못 심고 나서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기의 분열이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고병, 도열병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요.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이삭거름이 이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삭거름 주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서 쓰셔야 돼. 이삭거름 주는 시기에 거름 시커먼하면 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이쪽에 마늘이라든가 고추 심는 분들이 15평 내지 20평에다가 심으면은 뿌려주면은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콩에 들어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양파, 마늘 심을 때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를 같이 쓰게 되면 최상의 궁합입니다. 벼에다가 쓸 때는 이제 이렇게 40kg에다가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무려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버무리면 간슬개, 콩팥 어디 가서 붙든지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바라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라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럼 요 바라기에다가 벼씨를 400kg를 넣는다. 그러면 이 엑스칼리버 골드를 10봉을 같이 넣는 거예요. 종자 소독약, 김마기 골드든 키맨이든 그렇게 같이 섞어서 두시면은 48시간 안에 발화가 돼버립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발화 촉진 아닙니까? 발화 밝은 촉진. 그래서 이 32도씨 물에다가 48시간 동안 침종할 때 이걸 넣게 되면은 발화가 앞당겨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온탕침법들은 여긴 다 아시죠? 온탕침법을 안 하고 키다리 잡으시려고 그러면은 엑스칼리버에다가 키맨이나 김마기 골드에다가 종자소독약 베로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40kg에 100g짜리 같이 세 가지 섞어서 넣게 되면은 키다리 방제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온탕침법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이거를 사용하실 때 아까 이제 종자를 갖다가 침종할 때 쓰지만은 이제 농사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동 파종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동 파종기 할 때는 여기 물 나갈 때 물탱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 800리터면은 자동 파종기가 10초 한 번 걸었는데 10초 들어가거든요. 물 1리터가 떨어집니다. 그 기준에 갖고 여기다가 4봉을 넣어 갖고서 자동 파종기로 보내주면은 그대로 관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파종할 때 여기다가 이제 물이 떨어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묘판에다가 깔고 나서 치상하고 나서 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뜸매라든가 곰팡이병이 덜 나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상자 쌓기들 많이 하시죠. 여기 인주는 모짜리를 처음 일찍 하시는 분들이 며칠경에 하시나요? 상자 쌓기 하는데 이 상자가 아래 위가 발화가 잘 안 돼서 문제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일찍 파종하시는 분일수록 이제 저온이기 때문에 여긴 너무 잘하고 여기는 발화기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화기에서 이제 온도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농가들이고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영상 잠깐 만족스러운 게 사실 그 모짜리 실패하는 그 원인이 이 위에보다 이 아래가 그 발화가 안 되거든요. 온도가 낮아서.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다가 논에 나가서 과습한 지역에 들어가면 거의 모짜리를 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건데 이것을 갖다가 깔아서 이제 첫날 온도를 갖다가 약 한 80도를, 왜냐면 지면이 차가우니까 보일러 온도 물이 80도. 그렇죠. 그 저기 뭐야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통에 있는 물이 온도가 80도인데 저는 처음에 80도 그러면 너무 고온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80도도 그렇게 그 고온이 아니에요. 왜냐면 바닥이 그 찼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상당히 많이 뚫려 있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저기 뭐 순환이 오히려 뚫려 있다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위까지도 온도가 올라올 수 있어서 상당히 오히려 장점은 많아요. 그래서 80도 정도로다가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저기 60도로 한 20도를 낮춰가지고서는 가온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40도 정도로다가 그 가온을 하고 나서 상태를 봐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온도를 갖다가 보고서 하루를 더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날 내야 될 것인가는 이제 농민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서 이제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25도, 30도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농가들이 뭐 4일을 쌓아놨네, 5일을 쌓아놨네. 이게 이제 하루를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공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온도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보일러 줄 이렇게 두 줄 나간 거 아닙니까? 한 줄을 이용해서 이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위에다가 보온대께 덮고
위에다가 이제 비닐로 네, 덮고. 비닐로 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날리지 않게끔 그 저기 밧줄이나 뭘로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온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 보존을 순환시킬 수 시켜요. 있게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가온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 요즘 이제 제이가 모짜리 할 적하고는 지금 온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가지고 요럴 적에는 농민 스스로가 사실은 그 저기 뭐야. 어떤 공식 며칠 날 이게 아니고 그렇죠.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아 이건 내일 출하를 해 저기 뭐야 시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농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이거 지금 저 뭐야 해놓은 저 작업 상태는 이제 위에를 갖다가 사실 랩으로다가 이렇게 다 씌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 랩으로다가 안 씌우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물을 주고 여기에다 상자를 덮고 그러는데 이 랩으로다가 씌워 놓으면은 더 발화도 잘 되고 저 습도를 뺏기지 않는데 예.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요. 만약에 나중에 고온으로 올라갔을 적에 온도가 위로 상승을 하니까 그때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 몇 군데를 갖다가 찢어져. 예, 군역을 뚫어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상태를 갖다가 농민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 쌓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위에는 이제 더운 공기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는 뭐가 큰데 여긴 발화도 안 돼 갖고 이 발화되지 않은 멸을 갖다가 농가들이 갖다 깔고 물을 넣다 빼니까 발화가 불량이 되는 거지. 발화 불량이 된 자리가 뭐냐 저기 그런 그 상자가 과습한 지역에 들어가면 거의 99%가 그렇지. 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태로다가 그 발화를 시키면은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오거나 거의 비슷하지.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발화가 안 된 게 나갔을 적에는 실패율이 높은데 발화가 잘 된 것은 나가면은 실패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사장님 그 지금 저 모짜리 할 때 가장 문제가 이 상자 쌓기에서 일찍 모짜리 하시는 분들이 아래 위가 층이 생겨 갖고 예, 맞습니다. 위에는 잘 자라고 밑에는 발화가 안 돼 갖고 위 것 때문에 그냥 갖다 까시는 분들이 많거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거 안 난 걸 갖다가 깔아버리니까 논바닥이 질거나 물을 넣었다가 빼시는 분들은 이제 과습 피해 때문에 이제 발화가 불량돼 갖고 많이 못 판들을 버리는데 이거를 이용하니까 아주 간단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법을 우리 농가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가 그 농사질 적에 기술센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상자 쌓기를 갖다가 했을 적에 아래와 위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바꿔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 것을 갖다 위에 올라가게끔 다시 싸라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그 저기 우리가 그 작업하고 있는 양이 한 8,000장 정도 되는데 8,000장이 넘습니다. 근데 이 8,000장을 사실을 다시 이렇게 아래 걸 위로 올라가게끔 싼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저 착안해낸 방법인데 보일러를 갖다가 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느 분한테 제가 제공을 받아가지고 가서 현지 가가지고 그것을 봤을 적에 너무 아주 획기적이고 농가에서 사실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고 간단해가지고 비용도 적게 이거 물 들어가가지고서는 15리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 아주 참 간단해가지고서는 제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9일날 모짜리 했는데 이따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진짜 아래 위가 너무 그냥 일정하게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모짜리를 갖다가 상당히 잘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은 그 농민으로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줘봐요. 네, 요 지금 현재 보이는 호스를 갖다가 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파레트라고 하는 그런 그 상자 파레트에다가 상자를 쌓는데 그 파레트가 보면 군역이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역을 가서 올 수 있게끔 그 이 호스를 갖다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할 적에는 호스를 잡아당겨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는 줄로다가 잡아당겨 놨다가 나중에 끄트머리 가가지고선 호스에다가 묶어서 잡아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지금 두 번째 방법 그 먼저 이 줄을 이용해서 끌고 갔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선 호스를 방법. 네네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스 끝이 양쪽으로다가 두 개가 갔다가 오는데 그래서 한쪽은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 보일러에서 쓰는 순환모다입니다. 이게 순환모다. 네 요거를 갖다가 뭐 새 거를 사도 약 한 35,000에서 4만 원 정도가 가는데 혹시 뭐 집 근처에서 안 쓰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더 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통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다 페인트
그 가게 가면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아래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군역을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이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갖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모다에서 나가는 물이 밀고 나가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에다 이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순환모다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 통 안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일러 호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상자 싸놓은 팔레트 밑으로다가 그 뜨거운 물이 갔다가 와서 이게 이제 일이 들어옵니다. 여긴 들어오는 네네네 여기로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끔 장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에서 아무리 진짜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도 이 뭐 설치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온도. 그렇죠. 이제 거. 보통 이제 그 속칭 돼지꼬리라고 하는 건데, 이 돼지꼬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온도계가 달린 것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처음에 나왔던 거는 온도계가 없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사실 온도계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래갖고 이제 전원에다가 스위치. 그렇죠. 요거를 요거 올려서 수납모터 이 안에 있는 물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적에는 그 순환모다를 돌려서 이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다가 또 중요한데 처음 모짜리 했을 적에는 보통 지면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면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약 한 80도, 네, 80도로다가 온도를 높여가지고 돌려주면은 사람들이 80도 그러면 이 안에가 엄청 뜨겁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바라트 공간도 넓고 바뀌기 때문에 80도가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80도로다가 약 한 24시간 정도를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따뜻해지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60도 정도로다가 또 낮춰서 24시간을 돌리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다가 40도로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24시간을 돌리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도에서 열어봤을 적에 이게 내일쯤이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나가야 되고 조금 좀 덜 자랐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나갈 수 있게끔 하루를 갖다가 연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정보가 되죠. 예, 일찍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열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자체에서. 이 벼가 이제 발화될 때 이제 자체 열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4일 안에는 열이 안 올라갑니다. 3, 4일 안에는. 그래서 이제 모짜리를 4월 20일 날고 25일은 애기 온도에 따라서 이 자체 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발화된 온도가 벼가 버릴 때는 3, 4시간 동안 버려버립니다, 이게. 한 45도, 45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익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짜리는 본래 상자에다가 저도 벼 익면을 4만 장씩 이렇게 키워봤었거든요. 이 모짜리 제가 3,000장을 버려봤습니다. 이 모짜리 3,000장 버리면은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모짜리 상자부터 뒤엎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뒤엎지 마시고 뭐가 이 몇 판 상자에서 보이면 갖다 깔으면 뒤엎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애기 온도가 25도 올라가도 전에 4월 5일 날 일주일 싸놨다고 4월 20일 날 해갖고 일주일 싸놔버리면 5일째, 6일째 되는 날 다 익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온도에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벼씨는 발화가 되면 자체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 같이 보일러 안 깔으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보이면 갖다 깔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모짜리를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모짜리가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버리면 여긴 너무 자라고 여긴 안 자라고 이 안에는 열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기 온도가 25도씩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염티에서 제 엑스칼리버를 갖다 썼는데 4일째 되는 날 제가 가서 좀 봤습니다. 지나다가. 그냥 열이 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양반한테 전화했더니 놀러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껴놓고 왔어요, 제가. 그 순간적으로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기 온도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잘해 주십사는 거고요. 이게 열 먹은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조금 더 열 먹으면 이건 아주 불능입니다, 불능.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살아남습니다, 이게.
열 먹어버리면 아주 열 먹으면 나오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 먹은 거고요. 이걸 이렇게 갖다가 깔아놓죠. 마른 바닥에다 이게 깔아놓고서 이제 물을 넣었다가 빼거든요. 물을 넣었다가 빼버리면은 이런 거는 부직포 속에서 다 허옇게 돼버립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벼씨가 여기서 묘판 상자에서 그냥 보이자마자 갖다 까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집은 또 뭐가 문제예요? 이거 좋잖아요. 이거 잘 나왔죠? 요 정도 될 때 깔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될 때. 근데 이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 이런 집에다가 묘판 깔아놓고 물 넣었다가 또 뺍니다. 여기다가. 예. 그럼 이게 물이 빠집니까? 그럼 이제 이 모짜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짜리를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 물 빠짐이 없게끔 해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은 모짜리 버리는 분들은 매년 버려요. 매년. 예. 이건 이제 하우스 모짜리인데 여기도 이제 스프링클러나 이걸 갖다가 돌리는 거예요. 10분, 15분씩. 요 묘판은 요거는 이제 괜찮죠. 요거는 이제 과습 피해 받는 거예요. 이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거는 이 중복살포가 많이 됩니다. 그 중복살포 되는 데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이분은 저 서산분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묘판을 예정지를 만들어 놓고 물르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많이 까는 것도. 이거는 이제 승부수가 이제 50대 50입니다. 비 많이 와버리면은 이것도 버립니다. 묘판 상자는 4장 이상 깔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넓게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포항에서 이제 농가가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 모짜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모짜리를 살리려는지 못 살리는지 반반이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어떻게 해줬냐면은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F100, 엑스칼리버 3봉 F100 하나. 이 모짜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꼬실러진 거예요. 이게 과습 피해거든요. 물 빼고서 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엎으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제 얘기만 믿고 또 안 엎었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모짜리가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이 모짜리가 이렇게 깨어나려면 10여일 이상 걸려요. 이게 금방 깨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밑에는 다 파랗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렇게 벼 수확을 했다고 저때 또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짜리도 살릴 수가 있다. 원인은 다 과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모짜리 하우스 모짜리였죠. 우리 농가들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다 자꾸 물을 줘요. 물을. 그냥 말리면 그냥 시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말리면 왜 시드느냐? 밑에 뿌리에서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양분이 흡수를 못하니까 탈수 상태가 오는 겁니다. 탈수가. 그래서 이런 거는 모짜리를 말리고 엑스칼리버 F100 요걸 갖다 혼용해서 관주해주고 가끔 연면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입에 탈수를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또 물을 갖다 집어넣어요. 또. 더 죽으라고 그러는 거죠. 요렇게다가 안 되면 그냥 논의를 끌고 갑니다. 이게. 논에 갖다 놓으면 낫는다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게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우스에다가 모짜리 하시는 분들이 대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 차광망을 세우거든요. 물을 덜 주려고. 차광망을 세워놓고 옆에 환기창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훈훈해,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물을 또 이제 한 번에 왕창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나니까 먼저 물 많이 갔던 데가 이게 다 개발장 난답니다, 이게. 뿌리가 다 간대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차광망을 세운다 그러면 35%, 차광망 안 세워도 돼요. 그래서 이 모짜리는 파종하고 12일만 관리 잘하면 됩니다. 이 모짜리 봐봐요. 기가 막히게 잘 됐죠? 근데 다 탔어요. 이건 왜 이렇게 탔냐면 이게 이제 서산 지역에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부직포 안에서 다 마른 거예요. 이거 발아대고 잘 자랐는데 여기다가 물을 안 넣는 거예요, 물을. 이 서산은 또 황사바람이 부니까 부직포 바람이 통합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이 안에서 다 마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이건 이제 모짜리 많이 하시는 분들, 한 2만 장씩 하시는 분들이 모짜리 길이가 100m 되면은 아래 위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10cm, 20cm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저기는 물에 넘치는데 여기는 높은데. 그래서 이게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직포 안에서 물 관리도 좀 잘해 주십사는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되죠. 이제 모짜리가 이제 15일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30 내지 150g이 먹고 살아갈 건데 여기다가 200g 이상 놔버리면 15일만 되면 양분 고갈이 옵니다. 양분 고갈. 그래서 제가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2개, FA100 하나, 요소 4kg를 먼저 녹여놨다가 관지어주면은 한 달이 가도 뿌리 끝이 깨끗합니다. 이것도 이제 과습 때문에 여러 장 놓고 물 넣었다 뺀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살리려면 이제 아까 이런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물을 주니까 모짜리가 시궁창 냄새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집 모짜리 한번 보실래요? 물이 가운데 고였죠. 이 비 오면 여기다 물 기어 올라가죠. 여기 배수로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모짜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짜리가 뜬면은 이게 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꽃병하고 뜬면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죠. 이 집에 하우스 모짜리 제 거 갖다 쓰신 분이에요. 화성분인데 이분이 모짜리 버렸다고 그래갖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물 고여 있습니다. 갔다가 3일째 되는 날 내다 놨더니 이 썩었던 묘가 다 새뿌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분한테 제가 이거 3장 갖다 놓고 나중에 봐라, 며칠 만에 나오나. 그때 4일째 되는 날 사진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 과습에 의해서 온다. 이런데 높은 데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습만 면해주면 된다. 요것도 이제 물 때문에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시드는 거는 잎이 말리질 않고 그냥 축 늘어져 버리고요. 건조해서 마르는 것들은 틀리죠. 이것도 이제 요건 무주거든요. 요 묘판 제가 여기서 드러냈죠. 물 많은 데서. 이 집도 15,000장 했는데 아저씨는 매일 논밭 노타리 치고 갈러 다니고 아주머니 보고 매일 물만 주라는 거, 물. 농협에서 갔더니 이 모짜리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때라고 그러면 이게 다 뻘겋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려줄까 말까 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뻘겋게 돼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제 거 뿌리고 나서 말리라고 했더니 이게 다 뻘겋게 됐다고 버렸다고 아주머니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며칠 기다려보라고 했더니 이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과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요게 건조 피해가 요겁니다, 요게. 요렇게 돌돌 말리는 건 이건 건조 피해. 습해는 그냥 늘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빨갛게 타고요. 그래서 물은 요럴 때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묘판을 치상하고 12일은 물을 댈 수 있으면 조루관주에 주든가 스프링클러로 주고 물 안 간 데만 이렇게 주든가 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물이 묘판 상자에 우리가 적당한 물이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얼마 주면 적당할까요? 한 상자에? 예? 제 마음대로 주죠.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1리터 정도 주면 좋습니다. 우리 묘판 상자 나갈 때 1리터잖아요. 뭐가 뿌리 받고 나면은 500cc, 800cc만 줘도 괜찮아요. 근데 스프링클러로 20분을 돌렸나 15분 돌렸나 하니까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모짜리 깨끗하죠. 이분은 그냥 노천에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된다. 이 집은 그냥 자갈밭에다가 다져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요거 말렸죠? 이게 이제 전남육고표입니다. 이렇게 돼서 표가 잘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제 거 엑스칼리버를 쓴 거 안 쓴 거 어떤 게 쓴 걸까요? 오른쪽 사장님께다가 엑스칼리버 한 봉 드릴게요. 이게 쓴 겁니다. 이거 안 쓴 거는 허벌레라고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이걸 뒤집어 보면은 매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농기계 회사가 갖다가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진 보내준 거고요. 요렇게 이제 만장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여기다가 그냥 분소수 깔고 밑에 보온덮개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죠. 그래서 서산의 현대농장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이 아까 이제 그 돼지꼬리를 이용해서 물 순환농법 하시는 분인데, 요 분은 이제 그 아까 20리터짜리 통 하나 갖고 하면은 3,000장 할 수 있습니다. 3,000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버리면 아주 되죠. 이분은 벼만 봐도 품종을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이 집의 하우스 어떨까요? 뽀송뽀송하잖아요. 모짜리 버린 거 없죠. 그래서 물 때문에 모짜리는 망친다. 요거는 이제 그냥 차광망 세워 갖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렇게들도 저기들 하고 있죠. 요게 중국입니다. 흑룡강성. 이분들은 다 하우스 모짜리 했는데 제가
이 하우스가 300평에서 500평인데 한 동네 가면은 500동, 600동씩 있는데 모짜리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한기 관리 잘합니다. 포트묘도 하더라고요, 중국에. 요게 이제 제가 진흥청에서 제가 요것도 이제 시험을 해봤죠. 종자에다가 처리해보고 다 이렇게 해봤죠.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게. 대조구보다. 요즘에 또 이제 저기농법 하시는 분들 있죠. 전남기술원에서 제가 이걸 갖고 또 해봤었는데, 밀묘, 소식재배, 사방 30cm씩 심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는 50cm만 심어도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니까 상자가 하나 갖고 30평씩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종자도 덜 들어가고 편하죠. 이 밀묘 재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초기 분열시키는 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엑스칼리버를 침종하고 벼 패기 전 패고 나서 FA100을 주니까 아주 벼가 기가 막힙니다. 도복에도 단백질에도 미질에도 이렇게 효과가 좋죠. 요게 250g 나갖고 한 장 갖고서 30평 심는 겁니다. 30평. 이렇게 해서 모짜리를 심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를 이제 2개, 3개씩밖에 안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갖고 30평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10평 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저기가 엑스칼리버 1000개 초기 분할이 잘 됩니다. 초기 분할.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 비료 쓰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뭐는 심어놓고 또 친환경이라든가 심어놓고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엑스칼리버를 처기하면 이 초기 분할이 굉장히 빨라진다. 그리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 단 한 번 비료를 쓰시는 분들이 초기에 활착이 늦지 않습니까? 이게 밝은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초기 분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초기 분할을 시키는 거를 엑스칼리버 갖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관행, 요거는 이제 평당 30주 심은 겁니다. 37주, 사방 30cm. 벼이삭이 어때요? 개꿀이 같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지역에는 여기도 그런지 모르지만 개씨무늬병들이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개씨무늬병 때문에 전남의 모 군에서는 이 2가지를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엑스칼리버를 모짜리에다가 처리하고 FA100은 벼 패기 전 패고 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벼의 개씨무늬병은 수인기 때 제일 많이 생깁니다. 이삭이 생길 때. 미량요소 결핍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걸 해주니까 개씨무늬병에도 좋고 도복에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제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이렇게 되면 이삭거름 어떻게 덜 주겠죠. 여기 이삭거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 내지 4분의 1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삭거름은 알아서 주시라. 그 엑스칼리버는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간다. 이게 서산입니다. 이거 염이 들어와서 이게 죽죠? 생생하죠. 요 현대농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침종한 벼가 10월 28일까지 해보니까 6.8에 10에 5승에 균이 나오더라. 뿌리에서. 그래서 콩이 됐던 작물에 관계없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문고병이 훨씬 더 생겨버립니다. 뭐 심어놓고 한 달 안에 물떼기에서 여기가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야 도복의 경과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에다가 이거 도열병이 심해져. 이런 벼들 품종 간의 차이 있지만 이 도열병에는 질소 흐름을 조절 못해주면 도열병 못 막습니다. 그래서 도열병 약 줄 때 FA100하고 하나로뚝을 섞어주게 되면은 도열병, 개씨무늬병 또 세균성병은 이대로 멈춰랍니다. 뿌리고 14일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열병이 상습적으로 나는 데는 제 FA100에다가 하나로뚝을 섞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 세균성 배알마름병 요거 본래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좋고요. 요즘에 이제 이 문고병도 이제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에 이제 드론 방제를 많이 하시는데 드론 방제할 때 이 FA100이 모든 농약하고 혼용해도 옮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도복 경감 효과가 아주 좋다. 그래서 아주 벼가 도복이 돼서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은 500리터에 2개 넣으면 됩니다. 드론에도 2병 넣으면 돼요. 뿌리고 나서 5일 안에 엽색 변내는 건 FA10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져 있는 벼잎이 쫙쫙 섰버립니다. 통풍이 잘 되니까 도복에도 강하고 쓰러짐도 되고요. 그리고 수량 증수 효과도 있고 단백질 함량을 낮춰져 갖고 아주 좋죠. 제 평택의 고시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고요. 안 쓴데 이렇게 다 쓰러졌죠.
이렇게 농사 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귀어리까지 벼의 수확은 여기서 다 더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잘 여무느냐 안 여무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 이제 장석현 씨도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 오신 김종선 사장님도 매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그 콤파스 태풍 갔을 때 FF하고 농약하고 주다가 모자라서 안 준대. 이게 서산 현대농장이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게 도복에. 그래서 도복의 효과가 이게 좋다. 또 몇 년 전에 태풍 불어갖고 이게 엽색이 다 날아갔었는데 F100 뿌린 데는 쌩쌩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안 주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벼는 이상목에서 다 수확을 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 분할이 빠르다.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 있다. 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벼에 대해서 설명 마치시고요. 마치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